안녕하세요. 박남입니다. 저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 4년 정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미디어 관련 전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익대학교 MR 미디어 아트텍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융합예술이라는 명칭 또는 개념을 사실 사용하지 않았고 미디어 아트 관련해서 또는 미디어 기반의 어떤 예술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원년 그게 한 2000년 정도가 우리 이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3대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한번 되짚어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아트센터 나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디어 분야의 아트와 연구를 시작하려고 이제 폼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기관이 더 이상 운영되지는 않지만 일조 아트하우스가 출범한 것도 사실 2000년도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또 하나 이제 제도로서 미디어 아트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했었던 이제 서울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그때는 미디어 시티 서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있습니다. 근데 세 개의 주요한 사건이 이제 2000년도에 출발을 했고, 그리고서 이제 2010년 정도까지는 전반적으로는 기반이 조성되는, 예를 들면 서울문화재단에서도 금천예술공장이 이제 세팅이 되는 그런 시점이고, 무엇보다도 문화기술대학원, 카이스트에서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이 컬처 앤 테크놀로지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것인가의 문제들이 고민되고 이제 학과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이제 2010년까지 쭉 오는 그런 시점이었고, 아마 2010년 정도까지 시간은 미디어 아트, 이제 저희가 지금 융합예술이라고 하는 이 영역 자체가 한국에서 이제 세팅되는 그 준비 단계라고 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2010년 이제 넘어서 오면은 이걸 즐기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스티벌 같은 형태로 참여적인 방식들이 고려되고,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기술 특정 분야로서의 어떤 장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안에서 어떻게 녹아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연구되고 즐기는 시기가 2010년부터 이제 20년 사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도 그때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주류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융합예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이 두 개의 이제 차별적인 지점들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류미술은 사실은 동시대의 이제 틀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어쨌든 뮤지엄, 미술관 중심의 미술, 그리고 비엔날레나 도쿠멘타나 이런 국제적인 큰 프레임 안에서 굵은 줄기를 담당하는 미술들을 우리가 주류미술이라고 했을 때, 매체 중심의 미술들, 융합예술들은 과연 그 주류미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주류를 담당하는 미술 안에 주류를 담당하는 것은 인간에게 얼마만큼 예술이 영향을 미치는가의 정도의 문제였던 것 같고, 사실 융합예술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대 주류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구분해서 말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매체라는 문제는 어떤 표현의 전략이고 방법론이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영역을 구별하는, 마치 장르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한테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예술, 매체, 기술 매체 중심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변별력 있게 드러나는 부분은 기술 매체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특징 때문에 주류 예술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짚고 넘어가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공감하고 어떤 상상력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서 함께 사유해야 된다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기술과 예술이라든지 이런 장르의 구별을 하지 않고 함께 모아져서 풀어나가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융합예술의 관점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융합예술의 융합의 괄호를 이렇게 쳐주고 싶어요.
괄호가 있는 융합예술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 융합의 괄호를 닫아버려서 사실은 예술인 거죠. 그러니까 예술 안의 매체인 거지 예술이 다루어지는 어떤 매체로 나가야 되는 바가 실제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술과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아젠다가 있느냐 또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해석되는 방식, 만나지는 방식 그런 게 사실은 기술과 예술의 융합의 지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 인력, 그러니까 이쪽 영역의 전문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 방식의 전문 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 생각 위주의 어떤 개념을 잡아나가는 이론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첨예하게 예술과 밀착됐을 때 이걸 매개하는 지점의 역할들을 해주는 전문 인력의 지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 이론적인 또는 기획적인 어떤 전문 인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매개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의 전문 인력들은 예술가 중심 또는 기획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저희가 되게 많은 시스템들이 저희 사회 안에 그리고 예술을 구현하는 방식이 과거에 그냥 페인팅이나 스컬프처처럼 오브제나 평면 작업들을 그냥 전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온갖 기술들이 다 협업해서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 매개 인력들이 전문 인력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크게는 이렇게 기획과 또 이렇게 기술에 기반하는 전문 인력들이 저희와 함께 호흡하면서 씬들을 만들어가는 예술의 씬들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융합예술이라는 이제 그런 영역들, 특히 이제 기술 매체가 중심이 되고 기술 매체가 이제 대두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여러 그 영역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장이 필요하다. 그런 게 그래서 이제 플랫폼의 역할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라틴어로 플랫폼의 어원이 두 가지 단어가 만난 걸로 알아요. 하나는 플랫하다, 플레이트라고 하는 평평하다라는 그 다음에 하나는 포럼이겠죠. 이제 포르메라고 하는 단어에 결국에는 형상이라는 것들이죠. 아마 서울문화재단이 갖고 있었던 지금 이런 씬들을 만들고 싶으셨던 가장 커다란 것들 중에 하나가 많은 기관들과의 이 선순환 구조. 실은 판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즉 순환이 되게 중요한 구조인 거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순환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결국에는 생명력 있는 주제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아젠다를 어떻게 발굴해낼 것인가의 문제이고 지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업이든 기관이든 또는 아주 소규모 커뮤니티이든 중요한 파트너들을 서로 이렇게 그 아까 말한 플랫폼, 평평한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